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엔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정된 거는 아니고, 우리가 뉴스를 뭐 잠깐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예. 이게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내용을 보니까는, 체결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거의 1조 5천억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저께는 지켜줘야 되는 라인을 지켜주고 반등 나오고, 오늘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또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일단은 확정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회사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을만 놓고 보면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하면은요, 이건 뭐 단일 고객 기준으로 해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거 회사 매출에 아예 그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수주예요. 7년간, 그러니까 연간이죠. 연간 7만 톤에서 5년 계약을 했다. 그래서 35만 톤을 얘기하는데, 금액으로 놓고 보면은 연평균 3천억 원입니다. 3천억. 지금 보시면은요, 연평균 매출이 거의 한 3천억 정도가 나는데, 이 단일 계약으로 연평균 3천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뭐 알파가 있겠죠. 다른 데서도 뭐 계약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계약만으로도 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구조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기업 체질을 바꿔버리는 완전 빅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뉴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CATL 쪽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등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이 한국의 전액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한국의 전액의 기술력과 품질을 정면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아니면은 이 미국이라든지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쪽에서 이 중국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반발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한국이랑 같이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조금 이게 온전히 중국산이라는 그 이미지를 조금 벗어보자라고 하는 뭐 전략적 선택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말씀을 드렸듯이 엔캠 뭐 전액을 만드는 회사는 많이 있지만 엔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넘버 원이에요. 이 회사가.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뭐 뉴스에 나와 있던 것들 뭐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1등부터 4등까지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전액 시장은 1등부터 4등까지가 누구예요? 중국 기업이에요. 5등이 유일하게 엔캠 우리나라 기업이었습니다. 중국 빼면 엔캠이 글로벌 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겠죠. 뭐 어찌되었던 간에 어떤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 뭐지? 최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최악의 그 지옥 속에서 또다시 이게 뭐 동아줄이 내려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과 유럽, 뭐 미국은 지금 트럼프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유럽 쪽에서 일단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중국이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의 이제 배터리 공급망을 현지화를 요구하기는 하죠, 유럽이.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는 이미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쪽에 있어요, 공장이. 그 프랑스에도 지으려고 했다가 안 지었지만 못 지은 건지 안 지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폴란드에 15만 톤, 헝가리에 7만 톤 정도를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이미 유럽 내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경쟁사 대비 또 압도적인 입찰 경쟁력도 제공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LFP가 아니라 3계형 기술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거는 한국 소재가 필수적이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뭐 한국의 3계형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라고 중국도 인정을 하죠. 물론 이제 물량 공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가 공세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이 중국 앞에서 그냥 뭐 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하는 거 있지만은 그래도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중국 기업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이 기술력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서도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ATL이 유럽 고급 전기차 공략하기 위해서 3개월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국의 전액 기술력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고 유럽에 이미 공장이 있는 그것도 2개나 있는
그것도 연 22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엔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기업한테 눈에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엔캠의 가동률 저하 또는 뭐 실적 부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7만 톤 물량으로서 공장 가동률은 급상승할 수 있고 영업이익도 개선이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흑자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실적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 그죠? 일단 매출액은 900억이고 근데 이제 영업 손실이 270억이에요. 전분기 대비해서 한 70억 정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뭐 솔직히 좋은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오늘 뭐 좀 1조 5천억이라는 이 숫자가 조금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됐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확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부정적인 것도 있기는 합니다. 뭐든지 이제 긍정적인 것만 찾아볼 수는 없죠. 이게 마진이 얼마나 남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액 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좀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언급되고 있는 CATL은 글로벌 1위잖아요. 그 협상력이 매우 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가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평소라면은 10개를 팔아서 예를 들어서 10원을 팔아갖고 그 중에서 내가 한 3원 정도를 남겨 먹었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이러는 거죠. 야, 너희들 2원만 남겨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 손실은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매출이 늘어난 만큼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현지 공장이 있다는 점에서 엔캠한테는 뭐 강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뭐 중국 기업이랑도 또 싸워야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일단은 뭐 헝가리에 15만 톤이고 헝가리에 7만 톤이고 폴란드에 15만 톤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이제 물량이 100% 다 뭐 가동률이 100% 진행이 되는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일단은 뭐 1년에 7만 톤 정도면은 이 두 공장에서 나오는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만 채워도 충분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다른 쪽에서도 뭔가 이제 계약이 막 터져가지고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일단은 특정 고객에 의존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또다시 중국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이 수틀려가지고 야 계약 안 해 취소해 막 이렇게 된다든지 라고 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리스크가 막 반발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런 부작용을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 뭐 지금 밀릴 때까지 다 밀려 내려갔고 악재라고 보여지는 것들 싹 다 나온 상태에서 좀 긍정적인 것들이 나와줬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막 의심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라고 하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한다든지 그것보다는 일단은 뭐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겠죠. 이 대규모 공급이 만약에 되어진다라고 하면은요 매출, 이익, 가동률, 신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고 매번 엔캠을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엔캠을 보고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가장 긍정적으로 엔캠에서 장점을 뽑을 수 있는 것은 각각의 대륙에 뭐가 있다? 생산 기지가 있다라는 얘기였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 있고 유럽에 있고 또 한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엔캠에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동률이 어떻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끌어올리는지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볼 문제인 거고 결국 이제 생산 기지가 여기저기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그 생산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초기 비용이라든지 이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공장 하나당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에 공장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가 덕을 보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실한 부분들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참 이런 좋은 뉴스를 조금 이제 곡해하거나 안 좋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털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자고요. 우리는 어차피 이 구간 라인을 지켜주기만 하면은 그래도 일단은 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라인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조금 더 볼 필요는 있겠다. 엔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기에서 막 지옥을 경험을 했다가 이틀 동안 또 굉장히 강력하게 양봉이 2개가 나와줬고 야 여기서 이런 게 나온다고? 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 재료가 나왔는데 확실한 거는 아니고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다 보니 우리가 성급하게 여기서 뭔가 이제 100% 확신이야 라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지켜보자고요. 네, 조금 더 지켜보자.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은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7이라는 숫자는요 저도 저희 허브경제TV 한 6년 다녔는데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숫자는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감히 99.9%를 확률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이벤트에는 이런 숫자들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숫자가 다시 한번 등장한다라고 하면 내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1년에 딱 한 번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벤트 그때 한번 다시 등장할까? 그 이전까지는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보다 더 크게 이벤트 하겠지. 안 할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 왔을 때 이게 기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가야 되는 거죠. 나중에 뭐 다음에 있겠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는 놓치지 마시고 챙겨갈 수 있는 것들 여러분 다 챙겨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